자, 이번 시간에는 용질마다 물에 용해되는 양이 같을까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 교과서 80쪽, 81쪽입니다. 자, 처음에 그림을 볼게요.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같은 양의 설탕과 소금을 각각 넣어 용해했습니다. 설탕은 다 용해되었는데 소금은 다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남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을 물에 넣었을 때 용해되는 양을 비교해 봅시다. 자, 탐구 활동. 여러 가지 용질이 물에 용해되는 양 비교하기. 자, 여기 비커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를 지금 용해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 다 지금 넣고 있어요. 여기 넣고 이제 유리막대로 저어서 용해되는 양 비교하기. 같은 양의 여러 가지 용질을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넣고 저었을 때 어떤 용질은 모두 용해되고 어떤 용질은 어느 정도 용해되면 더 이상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남습니다. 이처럼 물의 온도와 양이 같아도 용질마다 물에 용해되는 양은 서로 다릅니다. 네, 우리 자세하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보고 소금이 바닥에 남은 까닭을 생각해 보기. 홍이야, 안녕. 어? 업로드. 내 목소리 왜 그래? 감기에 걸리려나 봐. 목이 조금 부었어. 어떻게 하니? 그래.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면 나아진다고 들은 적이 있어. 내가 소금물을 만들어줄게. 고마워, 홍이야. 물을 이 정도 채우고 소금을 한 숟가락 넣고 저어주면 이상하다.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잖아. 분명 설탕은 이 정도 양의 물에 다 용해되었었는데. 비슷한 양의 물에 설탕은 다 녹았는데 소금은 다 녹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자, 비슷한 물의 양이었어요. 설탕을 녹였어요. 한 숟가락 다 녹았습니다. 근데 옆에 소금은 다 녹지 않고 여기 이렇게 남아있네요. 자, 온도와 양이 같은 물입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용질마다 아까 뭐 설탕이었는지 소금이었는지 용질마다 용해되는 양을 비교하고 그 특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와 양이 같은 물. 여기는 같아야 됩니다. 온도와 양이 같은 물입니다. 소금, 설탕, 베이킹, 소다가 용해되는 양은 어떨지 예상해 보기에 맞게 예상할 수도 있고 뭐 다르게 예상할 수도 있지만 다양하게 친구들이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가루의 크기가 비슷한데 소금이나 설탕이나 베이킹 소다나 다 뭐 하얀 가루고 용해되는 양이 같지 않을까? 같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서로 다른 가루 물질이어서 용해되는 양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용질들은 자, 성질이 비슷해서 용해되는 양이 서로 같고 또 어떤 용질은 성질이 전혀 달라서 용해되는 양이 다른 용질들과 서로 다를 것이다. 네, 이렇게 또 예상을 하는 친구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자, 탐구활동. 자, 이 실험을 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 물, 비커, 눈금 실린더, 그다음 비커 3개,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 패트리 접시 3개, 약숟가락 3개, 유리막대 3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을 물에 넣었을 때 용해되는 양 비교해 보기.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을 물에 넣었을 때 용해되는 양을 실험을 통해 알아봅시다. 먼저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 비커 3개에 물을 각각 50ml씩 넣어주세요.
그리고 각 비커에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를 각각 한 숟가락씩 넣고 유리막대로 저은 뒤에 변화를 관찰하는데요.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가 모두 용해되었네요. 이제 비커에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를 각각 한 숟가락씩 더 넣어가면서 유리막대로 저어 용해되는 양을 비교해 볼까요? 한 숟가락씩 더 넣었더니 소금과 설탕은 모두 용해되지만 베이킹소다는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는군요. 그럼 용질이 모두 용해된 두 비커에 소금과 설탕을 더 넣어가며 용해시켜 봅시다. 소금과 설탕을 한 숟가락씩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 용질이 다 용해되면 한 숟가락씩 더 넣고 용해시켜 주세요. 네, 8번째 숟가락을 넣었더니 소금은 더 이상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는 반면 설탕은 모두 용해되었는데요. 실험 결과를 표로 정리해보면 베이킹소다는 2숟가락 넣었을 때 용질이 다 용해되지 않았고 소금은 8숟가락 넣었을 때 용질이 다 용해되지 않았어요. 반면 설탕은 8숟가락을 넣었을 때도 용질이 다 용해되었어요. 이처럼 물의 온도와 양이 같더라도 용질마다 물에 용해되는 양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물의 양이 100ml로 늘어나도 용질마다 용해되는 양이 다르게 나타날까요? 온도가 같은 물 100ml에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를 각각 넣었을 때 각 용질이 용해되는 양을 비교해 봅시다. 베이킹소다를 2숟가락 넣었을 때 물 50ml에서는 더 이상 용해되지 않았는데요. 100ml에서는 모두 용해가 되는군요. 소금도 8숟가락 넣었을 때 물 50ml에서는 더 이상 용해되지 않았지만 물 100ml에서는 모두 용해됩니다. 설탕 역시 물 50ml에서보다 물 100ml에서 더 많은 양이 용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50ml의 물에서보다 100ml의 물에서 많은 양의 용질이 용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물 100ml에서도 용질이 용해되는 순서는 50ml와 같이 설탕, 소금, 베이킹소다의 순으로 많이 용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를 한 숟가락씩 넣으면서 용해되는 양 비교하기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한 숟가락씩 넣었을 때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 자, 아주 잘 물에 녹았죠?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 우리 모두 과학적 용어로 용해된다. 아주 잘 용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2숟가락씩, 한 숟가락씩을 더 넣었더니 소금, 설탕은 다 용해되었어요. 아주 투명하게. 자, 여기 소금물, 설탕물 잘 되었는데 베이킹소다는 다 용해되지 않고 여기 흰 가루가 남아있죠?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여기 베이킹소다는 다 용해되지 않았다. 자, 이번엔 그 아까 남았던 소금, 설탕을 계속 한 숟가락씩 계속 넣었어요. 8숟가락 넣은 경우 보니까 소금이 다 용해가 되지 않고 바닥에 여기 하얗게 소금이 가라앉았네요. 옆에 설탕은 다 용해되어서 아주 이제 투명합니다.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가 용해되는 양을 표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 베이킹소다는 자, 2숟가락 넣었을 때 하얀 가루 남았죠? 더 이상 용해되지 않고 이 바닥에 가라앉았어요. 자, 그 이후에 뭐 3숟갈, 4숟갈 계속 소금과 설탕 계속 용해가 됩니다. 그러다가 8숟가락을 넣었더니 소금이
더 이상 용액되지 않고 이제 바닥에 하얗게 이제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이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물 아니고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여러 가지 용질을 넣었을 때 각 용질에 용해되는 양은 물의 온도와 양이 같아도 용질마다 아까 소금, 설탕, 그 다음에 베이킹 소다, 자, 용질마다 물에 용해되는 양이 다르다. 온도가 같은 물 100ml에 소금, 설탕, 베이킹 소다를 각각 넣었을 때 각 용질에 용해되는 양이 어느 정도였나? 일단 세 가지 모두 소금, 설탕, 베이킹 소다 모두 50ml의 물에서보다 100ml의 물에서 물이 양이 많아졌네요. 더 많은 양이 용해되었어요. 더 많이 잘 녹았어요. 물 100ml에서도 용질이 용해되는 순서는 50ml와 같이 똑같았어요. 네, 설탕이 아주 많이 잘 녹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금이고 베이킹 소다는 금방 이제 다 못 녹고 이제 가라앉습니다. 여러 가지 용질의 물에 용해되는 양, 물의 온도와 양이 같아도 용질마다 물에 용해되는 양은 서로 다르다. 그리고 물 50ml에서보다 물 100ml에서 더 많은 양의 용질이 용해된다. 물의 양이 많으면 점점 많으면 더 많은 용질을 이제 용해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소금과 분말 주스를 같은 양만큼 넣고 유리막대로 저었을 때 실험 결과를 봤더니 소금은 바닥에 남았고 분말 주스는 다 용해되었네요. 자, 바르게 결과 해석한 거는 물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물질마다 용해되는 양이 다르다. 네, 분말 주스가 더 잘 용해가 되네요. 그 다음 문제 2번 100ml의 물에 소금을 한 숟가락씩 넣으면서 유리막대로 저어줄 때 일어나는 변화로 알맞은 것은, 자, 소금이 어느 정도 용해되면 잘 용해가 되겠죠? 그런데 계속 넣어요. 뭐 끊임없이 용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가 용해가 되면 이제 나머지는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이제 용해되지 않는 그런 때가 나타납니다. 실험 관찰 40조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1.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소금, 설탕, 베이킹 소다가 용해되는 양은 각각 어떠할지 예상. 네, 예상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제 다르게 실제 결과와는 상관없이 각각 다르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루의 크기가 비슷해 용해되는 양이 같을 것이다. 아니면 서로 다른 가루 물질이어서 용해되는 양이 다를 것이다. 또는 어떤 용질들은 성질이 비슷해서 용해되는 양이 서로 같고 어떤 용질은 성질이 전혀 달라서 용해되는 양이 다른 용질들과 서로 다를 것이다. 자, 여러분의 예상한 거를 처음에 써주고, 이거는 실험하기 전에 예상 값입니다. 그 다음 다 용해되면 동그라미 표. 자,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남으면 세모표예요. 우리 베이킹소다, 자,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 넣었을 때는 다 용해되었어요. 동그라미. 그러나 두 숟가락 넣었을 때는 베이킹소다가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남았습니다. 세모. 네, 여기서 이제 베이킹소다는 이제 끝났고, 소금, 설탕 계속 쭉 다 용해가 되다가 8번째에서 소금이 다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남았어요. 이때 소금 세모, 근데 설탕은 잘 녹았습니다. 동그라미.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여러 가지 용질을 넣었을 때 각 용질이 용해되는 양, 우리가 위에서 표에서도 봤지만 물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용질마다 물에 용해되는 양이 다르다. 베이킹 소다는 2숟가락에서 더 이상 녹지 못했고요. 용해가 안 됐고요. 소금은 8번째 숟가락에서 더 이상 용해가 되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온도가 같은 물 100ml에 소금, 설탕, 베이킹 소다를 각각 넣었을 때 각 용질이 용해되는 양을 비교하면 50ml의 물에서보다 100ml의 물에서 물이 벌써 2배가 됐네요. 많은 양의 용질이 용해되지만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용질이 용해가 됩니다. 그러나 용질이 용해되는 순서는
50ml와 같이 설탕 가장 잘 넣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용해가 잘 되고 그 다음 소금, 베이킹소다의 순서로 이렇게 됩니다. 네, 설탕이 가장 많이 잘 용해가 되고 그 다음 순서 소금이고 베이킹소다가 가장 잘 용해가 잘 안 되고